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슈퍼리그, 이제는 토너먼트입니다. 액션이스타와 월드 클래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고요. 어느 팀이 올라가든 첫 번째 결승전 진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은 다른 쪽 브라켓인 국대 패밀리 대 구척장신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액션이스타는 9경기에서 6승 3패, 상당히 승률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월드클래스는 가장 기회를 적게 부여받은 팀이죠. 가장 적은 경기를 했습니다. 6경기에서 3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액션이스타의 연승 행진이 만만치 않은데요. 시즌2의 개벤저스한테 첫 경기 진 다음부터 4승을 쓸어 담았고요. 4연승을 한 거죠. 슈퍼리그로 이어지면서 2연승, 여태까지 6연승을 기록 중이고요. 월드클래스 상대로 7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자, 양팀 여태까지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맞붙는 경기가 되겠고요. 감독 성적입니다. 이영표 감독 액션이스타와만 함께 했죠. 그래서 팀 성적과 똑같이 6승 3패를 기록 중이고요. 최진철 감독은 4승 9패를 기록 중입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15골에 9실점한 액션이스타. 월드클래스는요, 8골에 8실점. 골과 실점이 같군요. 골대녀 경기 관련해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대 사이즈가 커진 거죠. 좌우의 폭을 20cm 정도 늘렸고 높이도 10cm 늘렸습니다. 왜 늘렸을까요? 결국 슈퍼리그 들어서 한 골차 승부가 많고 골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결국은 골이 많이 나야 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골대를 늘렸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자, 킥인 10초를 10초 내에 킥인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또 10초 초과하면 공격권을 상대 팀에게 넘어간다. 이것은 경기 운영을 좀 더 스피디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을 더 많이 나게 하겠다, 경기를 좀 더 빨리 진행하게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액션이스타는요, 이제는 자리 잡은 다이아몬드 전술이죠. 1-2-1입니다. 장진희 키퍼, 수비에 이영진 선수, 좌우에 정혜인, 이혜정, 그리고 최여진 선수가 지난 경기 발목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원톱의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최윤영 선수는 벤치에서 대기를 합니다. 최진철 감독의 월드클래스는요, 2-2를 들고 나왔습니다. 라라 선수가 안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체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가 없고요. 일단 벤치에서는 팀원을 응원했습니다. 자, 캐시 키퍼, 수비에 엘로디와 에바. 그 자리를 엘로디 선수가 수비로 선발 출전하면서 라라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줍니다. 그리고 투톱에는 사오리 나티 선수가 나섭니다. 후반전에는 월드클래스에게 또 다른 불운이 찾아오는데요. 최진철 감독, 주전 키퍼인 캐시마저 잃습니다. 갈비뼈 부상으로 의심되는 통증이 있었죠. 결국 경기를 끝까지 소화하지 못했고요. 엘로디 선수가 시즌1 때 소화했던 포지션 키퍼로 돌아갔고요. 에바 선수 혼자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사오리 나티 선수는 그대로 골 사냥에 나섰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액션이스타가 최여진 선수의 결승골로 1-0으로 월드클래스를 이기고 창단 처음으로 7연승을 달성함과 동시에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13개 대 11개, 유효슛 3개 대 2개, 골대도 각각 2번 1번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슛 정확도 면에서는 양 팀 다 좋은 수치를 보여주지는 못했군요. 양 팀의 패스 시도 숫자는 비슷했습니다. 62개 대 61개. 하지만 성공 횟수에서 차이가 났죠. 액션이스타 23개, 월드클래스는 43개입니다. 그래서 패스 정확도 부분에서 거의 2배죠. 70.5%. 월드클래스 굉장히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어요. 아마 한 경기 기준으로 해서 골대녀 사상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월드클래스의 패스가 정확했는데요. 다만 월드클래스는 전진 패스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횡패스 숫자가 좀 많았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것은 킥인에서도 나타났고요. 또 액션이스타는 반대로 정혜인 선수, 최여진 선수 위주로 주고받는 패스 외에는
수비진에서 오는 또는 골키퍼에서 오는 패스는 좀 적었다. 하지만 반대로 킥인에서 비롯되는 좀 과감한 전진성 패스가 좀 많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의 숫자는 액셔니스타가 합쳐서 30개, 월드클래스는 18개, 코너킥은 없었군요. 확실히 최여진, 정혜인 선수 두 명의 키커를 보유한 액셔니스타 많은 킥을 가져갔고요. 실제로 PK골이 나온 것도 이 킥인 상황이었죠. 드리블 돌파는 각각 3개, 2개가 있었네요.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커트 숫자 월드클래스가 더 많고요. 클리어는 액션이가 조금 많고요. 슛블락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비슷했다고 보지만 월드클래스가 조금 더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태클, LOD 키퍼로 후반전에 전향을 하면서 멋진 태클을 한번 보여줬죠. 세이브에 있어서는 월드클래스만 7번이 있었습니다. 파울은 3번, 2번이 나왔고요. 월드클래스의 파울 하나는 핸드볼 파울, PK를 내주는 파울이기도 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액셔니스타의 평점입니다. 주장 최여진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넣었습니다. PK 득점이었죠. 팀의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디딤발 임팩트 코스 3박자가 다 완벽했고요. 강력한 킥이었습니다. 캐시콜 키퍼 머리를 지나면서 키퍼도 막기 힘든 그런 킥이 되었습니다. 불나방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PK 테이커가 되었는데요. 사실 시즌2까지만 해도 PK 성공률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부담감이 본인에게도 있었는데요. 이영표 감독이 꾸준히 기용을 하면서 슈퍼리그 들어서는 한결 이제 PK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이영표 감독이 킥인 상황에서 인스텝 슛에 대한 레슨을 해줬어요. PK에서도 분명히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킥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전반전에는 1대1 찬스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놓쳤죠. 정혜인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정혜인 선수의 기가 막힌 리턴 패스가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슛을 하지 못했고 캐시 선수가 먼저 나와서 공을 세이브 해냅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캐시 키퍼가 캐치 미스를 하면서 공이 흘렀는데 슛한 공이 골포스를 맞고 말았어요. 확실히 추가골을 넣었더라면 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여진 선수가 있어야 정혜인 선수의 움직임도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지난번 경기 최여진 선수가 없을 때 정혜인 선수가 홀로 고군분투는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움직임에 대한 아쉬움도 좀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최여진 선수가 이번 경기 들어오면서 정혜인 선수와의 패스웍도 살아나고요. 패스 성공률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특히 두 선수 간에는요. 그리고 액셔니스타가 왜 실점을 적게 하느냐. 물론 수비진도 잘하지만 공격에서부터 압박이 제일 좋은 팀 같아요. 최여진, 정혜인 두 선수가 굉장히 압박을 잘해주는데 특히 최여진 선수가 저는 이 수비적인 기여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커트를 11개나 해주면서 수비적인 기여도 해줬습니다. 이영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김재화 선수에 이어서 클리어형 수비수로 거듭난다.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준수한 수비지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 중거리 슛 능력까지 탑재한 것이 이영진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준비의 작전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정혜인이 내주고 이영진이 슛을 하는 정혜인 선수의 패스가 저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봤어요.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발에 잘 맞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슛블락에 막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 선수의 2번의 프리킥, 특별히 2번째 프리킥은 굉장히 근접한 거리였는데요. 수비벽을 잘 세우면서 2번 다 이영진 선수가 슛블락을 해냅니다. 그리고 사오리 선수의 찬스가 있었어요. 캐시 선수가 골킥을 정말 어시스트성으로 멋지게 줬고 사오리 선수의 골 찬스였다고 봤는데 끝까지 몸싸움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오리 선수가 편하게 슛을 못했거든요. 결국 주발이 아닌 왼발로 슛을 하다 보니까 이 슛이 빗나갔습니다. 이영진 선수가 몸싸움을 아주 잘해줬죠. 자, 하지만
패스에 있어서는 아직 좀 아쉬워요. 여전히 좀 연마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패스 시도 자체도 적을 뿐더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리어형 수비수, 간결한 수비를 바탕으로 정혜인 선수가 사오리 선수 전담 마크였는데 혼자 좀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공격 왔다 갔다 킥도 담당하고 확실히 후반전엔 체력적인 문제도 좀 보여줬는데 사오리 선수의 수비를 커버해주면서 정혜인 선수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조영진 선수 나날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정 선수에게도 평점 8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나티 선수의 지우개 역할이었다. 전담 마크를 잘 해냈죠. 이혜정 선수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챌린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이현희 선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물론 필드 플레이에서 이현희 선수를 꽁꽁 묶었습니다만 그래도 1실점을 했잖아요. 이현희 선수에게 골을 먹혔는데 상대적으로 나티 선수를 수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혜정 선수는 헤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발밑이 여전히 약하다고는 보입니다. 특히 패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슛에 있어서는 발로 만든 슛이 3개나 됐어요. 그 중에 한 2번 정도는 또 유효슛으로 연결되기도 했고요. 자, 본인의 핸드볼로 인해서 힐킥 골이 취소가 됐어요. 띠에리 앙리 선수를 연상시키는 아스날 시절 앙리 선수의 힐킥골을 연상시키는 골이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본인으로서는 아쉽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팀의 PK가 되었죠. 그리고 정혜인 선수의 킥인 헤더를 거의 못했죠. 헤더는 못했는데 몸으로 맞춰낸 슛이 있었습니다. 힙 쪽에 맞으면서 힙슛처럼 됐는데요. 그만큼 이혜정 선수도 헤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발로 슛을 만들어내면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맨마킹에 있어서는 정말 최상급 티어의 선수죠. 정혜인 선수가 이 맨마킹 스킬 좀 가르쳐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설명으로만 해서 체득될 수가 없죠. 이혜정 선수가 프로 농구 선수가 되기까지 이 맨마킹을 얼마나 연마했겠습니까? 이게 체득됐기 때문에 축구에서도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진희 키퍼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캐치 2개에 클리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경기였어요. 장진희 키퍼가 못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딱히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골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10개의 골킥을 했는데 하나도 아군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효진 선수를 비롯해서 공격수가 또 적극적으로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도 필요합니다만 이 정확도에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액셔니스타의 공격 전개 스타일이 아직은 키퍼가 스로우를 하진 않아요. 그쵸? 이영진 선수 내지는 이혜정 선수의 발밑이 아직은 그렇게 빌드업을 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고 있죠. 한 번에 공격진에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선수의 발매치 좀 더 좋아진다면 아마 패스를 내려주겠죠? 혹은 정혜인 선수가 내려와서 전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격진의 숫자 손해를 본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영표 감독이요. 그래서 골킥을 위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클린시트였고요.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 상대 국대 패밀리 아니면 구척장신일 텐데 과연 결승전에서도 무실점 클린시트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혜인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필드 플레이를 밀려도 세트피스에서 정혜인 선수의 킥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액셔니스타의 방식, 이 방식 때문에 이제 꾸역승이 난다. 에이스 정혜인의 킥으로 밀릴지라도 풀어나간다라는 게 액셔니스타의 스타일로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PK 유도, 결국은 정혜인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죠. 이 킥인에서 시작이 됐고 엘로지 선수가 헤더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뒤로 흘립니다. 그 공이 에바 선수의 손을 맞고 핸드볼, 최여진의 PK골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정혜인 선수가 킥으로 풀어나간다. 이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다운 모습이죠.
정혜인 선수 슈퍼리그 들어서 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자,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드리블 능력, 방향 전환 스킬, 이 뒷발로 공 긁어가면서 방향을 탁탁 전환하죠. 상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기에 좋았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꽤 나왔죠. 자, 그리고 최여진 선수 노마크 찬스일 때 패스 능력도 보여줬어요. 어시스트성 패스 1대1 찬스 만들었는데 캐시 키퍼가 먼저 세이브를 했죠. 자, 본인도 후반에 수적 우위가 있을 때 에바나티를 스피드로 제치면서 1대1 찬스 맞이합니다만 골포스트를 맞추고 맙니다. 엘로지 선수가 각을 잘 좁힌 것도 있었어요. 자, 좀 아쉬운 부분, 후반전에 수적 우위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판단에 아쉬움이 좀 보였습니다. 이것은 체력적인 저하로 인한 좀 집중력 저하가 좀 보였어요. 패스로 쉽게 풀어가면 되죠. 왜냐하면 숫자가 하나 많으니까. 그런데 굳이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 시도해서 제끼려고 하는 것, 좀 아쉬웠고요. 거기다가 소유권까지 넘어갔거든요. 막판에 또 월드클래스가 숫자가 적음에도 아주 맹공을 펼쳤기 때문에 쉽게 풀어가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경기 전에도 정혜인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구척장신전 최여진 선수가 없었잖아요. 패스할 사람 한 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액션이스타는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지만 정혜인, 최여진 간에 이 투톱 간에는 패스 플레이가 일어납니다. 이 패스할 사람 한 명이 필요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확실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여진 선수가 있어야 정혜인 선수의 경기력도 더 올라갑니다. 지난 경기 제가 한 8.5 정도 드렸는데 확실히 패스의 질도 달라지고요. 정혜인 선수가 킥도 양분을 하다 보니까 체력도 좀 보존돼서 끝까지 양질의 퀄리티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최여진 선수와의 조합이 더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최윤영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워낙 적은 출전 시간만을 나왔죠. 이영표 감독이 이혜정 선수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전후반 각각 한 번씩 짧은 시간만 투입을 했어요. 별다른 기록은 없었고요. 또 그 판단이 이해가 되는 것이 한 골차 승부였으니까 많은 시간을 최윤영 선수에게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최소 2골차 이상 됐다면 조금 안심하고 더 출전 시간을 보장했겠지만요. 자, 하지만 최윤영 선수도 상당히 행운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합류한 팀이 바로 결승에 올라갑니다. 이런 경험은 흔치 않아요. 신입 선수들이 합류한다고 해서 그 팀이 무조건 1위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결승전에 올라가는 경험, 확실히 최윤영 선수에게도 좋은 경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표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무려 7연승을 달성을 했고요. 창단 첫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꾸역승하는 팀이 강팀이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액션이의 꾸역승의 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6경기 다 꾸역승이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더 꾸역승이다.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3라운드 아나콘다전 1대1이었는데 승차 3대1로 이긴 거. 5라운드 탑걸과 1대0. 심지어 이건 상대 자책골이었죠. 정혜인 선수의 킥인에서부터 비롯된 자책골. 자, 슈퍼리그에서도 바로 지난 경기였죠. 조별 예선 구척과의 경기 1대1 승차 1대0. 경기 막판에 상대 수비의 실수로, 그렇죠? 상대 키퍼의 실수로 골을 넣었던 것도 있었고요. 바로 이날 경기 월클과의 경기 1대0도 그랬습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경기도 사실은 꾸역승 범주 안에는 있습니다. 구척과 2대0으로 이기다가 막판에 한 골을 따라붙으면서 어렵게 이겼던 것. 블라방과의 경기도 2골 차이긴 했습니다만 스코어 시트를 보면 후반 9분 10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판까지 힘들었던 경기. 이 7연승으로 오는 과정 중에 최소 6개, 그 중에 4개는 정말 꾸역승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전에 이영표 감독도 얘기를 했죠. 우리 팀이 실점이 적긴 하지만 반대로 또 많은 득점을 하진 못하고 있다. 이 득점력 빈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팀과의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딱 한 골 차 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여진 선수에게 인스텝, 킥, 비기를 전수해 줍니다. 확실히 좋아졌고요.
키커 2명을 운영하는 것이 이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전술의 폭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최여진, 정예인 두 선수를 운용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독 입장에서요. 수비 플레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티는 이혜정이 전담을 한다. 완전히 성공적이었고요. 사오리는 정혜인이 전담을 한다? 이것은 한 절반 정도의 성공. 왜냐하면 사오리 선수의 찬스도 있었으니까요. 이영진 선수가 이 사오리 선수를 커버해준 것이 상당히 큰 몫을 했습니다. 사오리 수비는 이렇게 또 커버가 됐고요. 그리고 블라방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최여진 선수를 PK 테이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주장의 길을 살려주려는 이영표 감독의 의도로 보이고요. 최여진 선수는 확실히 PK 자신감을 회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후반전에 추가골 찬스가 있었는데 못 넣었던 것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이 득점력 빈곤 여전히 남아 있고요. 최여진, 정혜인 선수가 각각 골포스트 한 번씩 맞췄죠. 자, 캐시 키퍼가 나가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영표 감독은 매너상 숫자를 맞춰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최진철 감독이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축구대로요. 이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꾸역승에 대해서 이영표 감독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꾸역승 하는 것 자체가 선수들의 실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실력은 헌신과 조직력, 팀워크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액션에서 상당히 밸런스가 좋죠. 이 7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정혜인 선수 에이스 말고도 다른 선수들의 어떤 밸런스도 좋아 보였거든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는 상대가 누구든 이길 수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승전입니다. 과연 8연승의 우승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월드 클래스의 평점입니다. 주장 에바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에바 선수 기본적으로 컨디션 난조가 있었죠. 파스타를 먹고 체를 했다. 경기 전에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거의 다름없는 준수한 수비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 딱 하나 핸드볼 파울이었죠. PK를 허용했고 이 실점이 결국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자, 의도 자체는 없었죠. 엘로디 선수의 헤더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뒤로 흐르면서 이 반응할 새가 없었어요. 그대로 핸드볼이 됐고 상당히 불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비에 리딩만 한 것이 아니고 플레이메이커로서 이 볼 배급의 역할도 잘 해줬어요. 26개 시도 중에 18개의 패스를 성공했습니다. 이 월드 클래스의 패스 정확도가 70%를 넘었죠. 그 중심에는 에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티 선수, 사오리 선수에게 뿌려주는 전진 패스도 있었고 엘로디 선수와 주고받은 행패스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거리 슛 능력도 뽐냈는데요. 전반전이었죠. 사오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한 중거리 슛이 골포스트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골포스트 맞고 안쪽 골포스트였기 때문에 맞고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골운이 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사오리 패스 받아서 왼발 슛도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주발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확도나 위력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킥 찬스 참으로 아쉬웠죠. 두 번의 프리킥 찬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좀 먼 거리에서 했는데 이영진 선수가 슛블락, 두 번째도 이영진 선수가 슛블락을 했어요. 수비벽을 잘 세우면서요. 이 슛커스가 참 아쉬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바 선수가 보기에 왼쪽, 골대 왼쪽이 상당히 비어 있었거든요. 골키퍼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그쪽 코스를 좀 노렸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수비벽을 그것도 정면으로 맞췄던 것은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자, 후반전에는 캐시키퍼가 나가면서 수적 열세 상황이었어요. 물론 상대의 위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은 추가 실점 안 하고 잘 버텼던 것은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에바 선수가 이 컨디션 난조가 없이 좋은 컨디션이었다라면 좀 더 좋은 모습을 공수에서 보여줬겠죠. 이 육각형 수비수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3, 4위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엘로디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수여하겠습니다. 엘로디 선수 그야말로 본인이 가진 장점을 거의 다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수비 선발로 나섰는데요. 수비 지표 상당히 좋았죠. 딱 하나 아쉬웠던 앞서 말씀드린 PK 장면에서의 뒤로 흘린 헤더. 이 장면 빼고는 헤더를 다 잘했거든요. 이 장면에서 에바 선수의 핸드볼이 됐고 PK가 됐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헤더를 참 많이 했어요. 수비에서도 헤더 커트만 6개를 했거든요. 이 파워나 타점은 충분하다. 이제는 정확도가 좀 연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에서도 헤더 한 번을 보여줬죠. 자, 땅으로 찍는 스파이크 헤더라고 표현을 하죠. 정말 멋있었던 헤더고요. 굉장히 이것도 골에 근접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전에도 헤더 시도를 했는데 맞추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근접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상대편에 또 이혜정 선수가 있었는데요. 정작 이혜정 선수는 헤더 한 번도 못했죠. 오히려 엘로디 선수가 더 멋있는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슛 중에 하나는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백스핀 중거리 슛이에요. 이 백스핀을 먹이는 게 이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재정 선수가 잘하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물론 의도로 백스핀을 먹인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윗구물을 때리고 말았어요. 윗구물을 보통 맞는 경우라는 것이 굉장히 골에 근접했다는 거거든요. 또 좋은 중거리 슛도 보여줬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캐시 키퍼가 나가면서 수적 열세에 놓이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이 엘로디 선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백업 키퍼로 또 나서면서 세이브 하나, 캐치 하나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태클도 이때 기록을 했어요. 자, 정혜인 선수의 1대1 찬스. 정혜인 선수가 골을 못 넣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애초에 엘로디 선수가 각을 좁히고 나왔기 때문에 그 1대1 찬스를 잘 방해를 한 것이고요. 또 골문을 비우고 나와서 이제 공을 뒤로 흘리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정혜인 선수가 잡기 전에 또 결정적인 수비, 슈퍼 태클이라고 할 만한 멋진 태클을 하면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이 월드 클래스가 끝까지 그래도 동점골 한 골을 바라보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엘로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캐시 키퍼에게도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6개, 그 중에 하나는 슈퍼 세이브, 캐치 2개도 있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정말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이 골킥의 정확도랑 비거리가 굉장히 향상됐어요. 사오리 선수, 나티 선수에게 꽤 전달이 됐고요. 부상 당하기 전까지요. 자, 하지만 이 PK골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캐시키퍼 입장에서는 막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최하진 선수가 너무 잘 찼거든요. 자, 정혜인 선수의 스루 패스 전반전 상황이었고요. 최하진 선수의 노마크 찬스가 됐는데 슛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잡아버립니다. 정말 슈퍼 세이브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자, 골킥으로 어시스트를 한번 할 뻔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본인이 캐치를 해내고 바로 사오리 선수에게 골킥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사오리 선수의 찬스였는데 결과적으로 오프 타겟이 되고 말았어요. 이 어시스트 하나가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자, 후반전에 또 위험한 상황도 있긴 했습니다. 본인의 캐치 미스로 공을 흘렸고요. 최여진 선수가 골포스트를 맞았죠. 골포스트 맞은 게 다시 캐시한테 오면서 캐치를 했는데요. 이때 이 동작들이 좀 급하다 보니까 아마 캐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땅바닥에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때 갈비뼈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닌가.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결국 플레이를 지속하기가 어려웠죠. 결국 캐시 선수는 교체 자원이 없음에도 벤치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본인은 뛰겠다고 끝까지 좀 주장을 했죠. 미안함도 있을 거고 팀원들에게 좀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겠죠. 얼마나 좀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최진철 감독님이 아주 좋은 판단을 했어요. 예, 그리고 캐시 선수는 이제 나오기 전까지 본인의 역할은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뭐 추가 실점도 없었고 심지어는 어시스트성 골킥까지 했잖아요. 예, 팀원들이 이제 동점골을 넣어주지 못한 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라라 선수는 안쪽 허벅지의 왼쪽이라고 보여졌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부상을 입는 것이 거의 초심자의 필수 코스긴 합니다. 이제 안타깝긴 합니다만 프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몸 관리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아마추어에게 그걸 적용하는 것은 전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상은 거의 필수 코스다. 이 실력이 늘어가면서 몸 관리도 되는 거지 처음에는 부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이 축구뿐만 아니고 뭐 골프를 한다고 해도 손바닥에 물집 잡히고 벗겨지고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어딘가는 조금씩 부상을 입어가면서 배워가고 이제 베테랑이 되면 이제 부상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캐시 선수와 함께 이제 팀원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몸 관리도 중요한 요소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 라라 선수의 부상, 캐시 선수의 부상을 보면서 같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얘기를 했죠. 이 6인 체제의 허점이 또 드러났다. 결국은 선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파행 운영, 4명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도 온다라는 맹점 여전히 골대녀에 있습니다. 사오리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코로나 후유증이 있었죠.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컨디션이 돌아오다 보니까 몸도 확실히 가벼워 보였고요. 전반적인 활약도 괜찮았습니다. 압박과 스피드도 살아났고요. 지난번에는 드리블이 너무 길어서 좀 아쉬웠는데 간결한 드리블로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자, 에이스로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사오리와 엘로디의 조합 먼저 보면요. 2번의 킥인을 딱 했는데 둘 다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한 크로스였습니다. 사오리 선수의 킥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딜리버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중에 후반전에서는 엘로디 선수가 헤더를 만들어냈죠. 굉장히 골에 근접했던 장면이었고요. 사오리와 에바의 합도 역시 좋았습니다. 사오리 선수가 정혜인 선수를 달고 사이드 쪽으로 움직이면서 중앙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뒤로 내주는 패스. 중거리 슛이 나왔고요. 2차례 나왔는데 오른발은 골포스트를 맞췄어요. 그리고 왼발은 좀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사오리 선수도 최소한 2번의 어시스트 찬스는 있었다는 거죠. 본인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팀원과의 연계가 상당히 좋아 보여서요. 사오리 선수의 노력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커트 숫자가 13개입니다. 최효진 선수 이상 가는 굉장히 압박을 잘하는 공격수, 원래 사오리 선수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날 경기 보여줬고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역시 골 결정력입니다. 캐시 선수의 골킥이 진짜 어시스트성이었어요. 좋은 골 찬스가 나왔는데 이영진 선수가 경합을 붙으면서 온전하게 슛을 못했어요. 결국 왼발로 마무리를 했는데 주발이 아니라 보니까 좀 아쉬웠죠. 부정확한 임팩트로 아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에이스로서 골을 해결해야 되는 숙명이 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득점은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시스트로 갔는데 어시스트도 기록되지 못했어요. 팀원들이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 월드클래스의 골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사오리 선수를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나왔죠. 끝까지 적극적 압박하면서 킥인 되찾아오고 소유권 되찾아오고요. 그리고 골라인 근처까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사각에서 슛하는 거, 이런 장면 봤을 때 사오리 선수의 투지가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월드 클래스의 경기를 보면 뭉클하다. 그리고 골대녀의 원래 취지, 시즌1에 느꼈던 감동 같은 것들이 사오리 선수에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나티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혜정 선수에게 고전을 했죠. 지난번 경기 이현희 선수와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혜정 선수의 마크맨이 붙었죠. 자, 그럴 때 좌우로 좀 크게 벌리면서 이혜정 선수를 달고 다니면서 수비를 좀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중앙에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패스를 받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좌우로 벌리면서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패스 받을 공간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바와의 간격은 좀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사오리와는 동선이 겹치는 모습, 사오리와는 좀 벌려야 되는데 에바와는 좁혀서 에바가 너무 멀리까지 패스를 딜리버리 해야 되죠. 그러면 패스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죠. 나티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서 패스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움직이는 활동량은 굉장히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패스를 많이 못 받아줬어요. 본인이 시도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투톱 간의 동선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아쉬웠습니다. 이 사오리 선수와의 연계나 호흡이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만 나티 선수 입장에서도 좀 절대 시간이 더 필요하죠. 아직은 이게 3번째 경기였잖아요. 확실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것은 이제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팀워크를 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공을 잡았을 때 조금 급하게 처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충분히 공을 잡고 소유하면서 패스로 또는 드리블로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급하게 그냥 처리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좀 더 침착하게 컴포셔죠. 컴포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지나간 선수 얘기를 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잘 선수의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빈자리를 지우는 것이 나티 선수의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로 똑같은 신입인 최은영 선수 상대로는 또 우월했어요. 한결 수월하게 제치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짧은 만남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날 경기 나티 선수 좀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오리 선수, 에바 선수와 합쳐서 좀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아쉽게도 다시 한번 시즌1에 이어서 3, 4위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3대2로 져서 한 골 차였는데 이번에도 1대0. 또 한 골 차입니다. 한 골이 부족해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가 있었습니다. 에바 선수는 체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좀 내려갔고요. 라라 선수는 안쪽 허벅지 부상, 아예 출전 못했고요. 그리고 주전 키퍼 캐시 선수는 경기하다가 갈비뼈 부상, 그래서 교체 자원이 없이 4명으로 남은 시간을 소화해야 됐습니다. 5명으로 온전히 붙어도 액션이한테 골을 뽑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명이 부족한 상황. 그야말로 불운했던 후반전 상황이라고 좀 최진철 감독을 대변해주고 싶습니다. 자, 최진철 감독은 수비 조직력을 골대녀에서 가장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이건 분명하고요. 탑골의 4라운드, 5라운드를 봐도 그렇죠. 엘로디의 수비 기용 정말 좋았는데요. 너무 엘로디 선수가 잘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대 패밀리전에서도 라라 선수 대신에 엘로디 선수를 기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기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진철 감독이 수비뿐 아니라 좋은 키퍼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니까 아이린, 아유미, 캐시 다 최진철 감독 밑에서 성장한 선수들이잖아요. 정말 타당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좋은 키퍼와의 인연도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뿐 아니라 키퍼도 잘 만들어내는 감독, 최진철 감독님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후반전에 흐름이 왔을 때 한 골을 못 넣은 게 참 아쉬웠죠. 엘로디의 백스핀 중거리 슛 윗금을 맞췄고요. 에바 선수 주변에 좋은 프리킥이 2번 다 이영진 선수가 슛볼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캐시의 골킥 사오리 찬스가 빗나갔다. 이런 부분 한 골만 살리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에바 선수의 골포스트까지 있었죠.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해프닝이었죠. 캐시 선수의 부상 그리고 교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최진철 감독이 밝히죠. 제 욕심 같아선 뛰게 하고 싶죠. 한 명 빠지면 다른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선수 몸 상태를 더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를 보호해주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죠. 당연히 감독 욕심 같아서는 캐시 선수 그냥 부상 딱 눈 감고 뛰게 하고서 동점골 만들고 승부차기 가서 또 노려보는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명한 판단을 잘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영표 감독이 잠깐 고민하죠. 숫자를 맞춰줘야 되나? 하지만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제대로 페어플레이를 보여준 최진철 감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스레를 떨 수도 있어요. 야, 그냥 한 명 빼줘라. 숫자 맞춰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정식 축구랑 똑같이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멋있게 보였습니다. 비록 3, 4위전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3위도 대단한 자리잖아요. 다시 한번 3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4위가 될지 3, 4위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션이스타입니다. 최여진 선수 8.5점, 이영진 8, 이혜정 8, 장진희 6, 정혜인 9점의 MOM, 최은영 선수 드릴 수가 없었고요. 이영표 감독 8.5점입니다. 월드클래스입니다. 에바 8점, 엘로디 8.5의 민트별, 캐시 8.5, 라라 선수는 부상이었고요. 사오리 8, 나티 5,
최진철 감독 7.5점입니다. 슈퍼리그 토너먼트 대진표입니다. 액션이스타가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월드클래스는 3, 4위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최여진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이정은, 정인 선수와 같이 2골씩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어시스트 순위는 다음과 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골대녀 역대 득점 기록이죠. 여전히 오나미 선수가 선두인 가운데 최여진 선수가 9경기에서 5골이 되면서 박선영, 전미라 선수와 동일하게 5골로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 어시스트 순위는 김승혜 선수가 선두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죠. 국대 패밀리와 구척장신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지니 버틀러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설문이었죠. 최고의 슈퍼리그 결승전 대진은 이틀 전에 올린 설문이었습니다. 231명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69%로 액션이스타와 국대 패밀리의 결승이 최고의 대진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액션이스타가 올라간 것만 지금 현실화가 되는 거죠. 액션이스타와 국대던지, 액션이스타와 구척이던지만 성사가 되게 됐습니다. 자, 예고편만 봐도 이정은 선수의 발재간, 드리블, 슛 범상치 않았죠. 그리고 라이브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도 아이린 키퍼의 선방쇼 스페셜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정은 선수가 아주 파괴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설문에서도 아무래도 국대 패밀리가 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알 수가 없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항상 골대녀는 예고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골을 넣는 팀이 승리를 하는 것일 텐데요. 이현희, 김진경, 그리고 차수민 선수의 중거리슛도 보였고요. 이 구척장신에게도 똑같은 찬스는 있습니다. 지난번 시즌1에서 구척장신도 3, 4위전으로 아쉽게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과연 두 팀 중에 어느 팀의 결승에 올라서 액션이스타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액션이스타의 결승 진출과 7연승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드클래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지를 보여주신 점, 아주 뭉클한 감동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3, 4위전에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경기 보여주신 양팀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